오늘은 명사와 함께하는 로드스콜라 인문학 여행,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이신 천득겸 교수님과 함께 담양권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양에는 무등산권역과 함께 정자가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무등산 주변의 누정의 숨은 맛을 우리 천득겸 교수님과 함께 마음껏 만끽해 보기 위해 오늘 출발합니다. 떡갈비, 담양 떡갈비는 소 갈비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려갖고 이렇게 구는데 참숯에 구는데 소 갈비만 아니라 이 돼지도 엉치살이나 갈비살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참숯에 구면은 좋은 점이 이렇게 집에서 오븐에 구거나 후라이팬에 구거나 하면은 기름이 안 빠져. 근데 참숯으로 구면은 담양에는 기름이 쏙쏙 빠지면서 참숯 향이 나고 맛있어. 그래서 담양에 오면은 특히 떡갈비가 맛있는 거예요. 이 떡이 좀 얇게 나오면은 좀 씹는 맛이 덜하는 식감도 그러는데 이렇게 두툼해요. 그리고 씹는 맛이 훨씬 좀 느낌도 오고 뭐 짚음 맛도 나고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대통밥은 대통에서 밥을 탁 부숴버려 밥그릇에다. 그러면 식어불고 맛도 없고, 대통밥에다가 그냥 수저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떠서 먹으면 대통 향도 나고 따뜻하고 끝까지 먹을 때까지 맛있어요. 무등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계곡, 원효 계곡이라고 있어요. 그 원효 계곡에는 조선시대 중기위에 지어진 아름다운 정자하고 올림이 있어요. 그 정자 올림은 언제 누가 왜 지었는가, 그 현재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정자 올림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하고 돌아볼 건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강사님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강의 청해드려야 되겠죠. 우리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이시고 재직 중이시고 문화재위원이십니다. 이곳에 현재 있는 정자만 해도 15기 정도의 정자가 있어요. 옛날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이곳에 왜 이런 정자가 있는가? 정자라는 물리적 공간, 점적인 건축물 하나를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자를 이루는 사회적 배경, 그때 왜 이곳에 이런 정자가 있고 그들은 이곳에 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고 왜 이런 공간에 자리하게 되는가, 이걸 알면은 정자가 맛이 달라져요. 이 원효 계곡에 수많은 정자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식영정, 그 다음에 환벽당, 그리고 소세원인 거예요. 식영정과 환벽당과 소세원을 가리켜서 면왕정 송수는 한 마을에 세 군데의 경승이 있다. 그래서 일동지 삼승이라고 칭했어요. 그가 쓴 식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한 마을에
빼어난 경관을 갖는 세 군데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군데만 오늘 오후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얘기는 거기 가서 하도록 하고. 오늘 이 가사문화권에 있는 원리문화에 대해서 정자라든지 이쪽에 그 정자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그동안 좀 막연히 알았던 왜 이쪽에 이렇게 정자가 많았는지 막연히 알았던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알게 되었고 각 정자의 어떤 그 특색이라든지 어떤 모든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참 좋았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벽당이 저는 관심 있네요. 한벽당이요? 네, 개인적으로는 식영정을 좋아합니다. 풍광이 식영정만 한 데가 없어요. 근데 예전 한벽당은 뜻이 깊어서 관심이 가고 식영정은 풍광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풍광이에요. 식영정이잖아요. 식영정. 이거 보면은 참 정말 일단은 일종의 현판. 식영정이라는 것은 이 정자의 당호죠. 이름이죠. 그림자도 쉬어간다. 그림자가 쉬어갈 풍경.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잘 만들어졌다기보다도 좋은 위치에 있다. 그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겠는가, 누가 드나들고 그들은 어떤 담론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겠는가. 여성의 뭐 허리 같다고 아름다운 관능적 들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다 꺾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잖아요. 이것도 이 반듯하면 이 공간이 얼마나 한정되고 좁겠어요. 그럼 이렇게 올려놔서 여기 뭐 있잖아요. 높잖아요. 그냥 내가 서도 안 닿아요. 저쪽은 달동말동하지만은. 그러게 말이야. 듣다 보니까. 푸르름이 주변에 둘러싸이고 뭐 가득하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사촌 김윤재라는 분이 이쪽에 토반이고 광김이다 말씀을 했고 나주 목사를 지낸 분이다. 유명한 장소는 그런 드라마틱한 컨텐츠가 있기 마련이죠. 이 공간도 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송강 정처를 16인가 17에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만나죠. 요 밑에가 용소라는 곳입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좀 깊게 이렇게 모아져 있는 곳. 여기서 용이 승천하는 걸 꿈에 꾸고 깨어서 가보니 준수한 청년이 있더라. 그래서 화답하고 말을 나누니 총명하기 그지없더라. 되게 이게 컨텐츠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키고 그를 제자 삼아서 자기의 자녀를 되게 주어서 장가를 보내고 그가 입신 양명 출세해서 어땠다. 되게 이게 딱 정해져요. 어쨌든 이런 공간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아까 식영정 바로 위에가 성산이었고 그곳에서 성산별곡과 삼인곡, 송민곡 등등이 제작된 장소이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장소가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조선 중기 이후의 인물사적 장소, 그리고 국문학에서 나타나는 시가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장소.
이거는 지금 1500 제가 미루어 보건데 1530년대에 이루어진 공간, 좀 최소한도 50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공간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야 뭐 이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조선 사회에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 연산군, 그 위에 반전, 그리고 다시 그 훈구파들이 개혁적인 선비들을 몰아냈던 그런 시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 시대 선비들은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생활들을 영위해 갔는가, 이런 것을 이 공간에 와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담양하면 사람들이 떡갈비 아니면 대통밥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점심에 기본적으로 또 드셨고, 저녁에는 약간 우리 또 민속주도 맛을 보려면 민속주하고 어울릴 만한 음식이 약간 국물이 있는 게 어울리겠다. 여기 오리집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좀 특이한 점은 일반 오리가 아니라 청동 오리를 써서 기름기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오리 기름은 뭐 수용성이라 좋다고도 하지만 일단 그런 점에서 추천할 만했고, 또 이 집 사장님이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 김치를 항상 직접 이렇게 그 자리에서 버무려가지고 식탁을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직접 찢어줘, 김치를. 그런 그 인정이 느껴져서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오리탕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오리 전골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 어머님은 여기 또 오고 싶어서 어떡한데요? 아, 당연히 지금 코스를 지금 외우고 있어요. 이거 꼭 다시 한번 와야 되겠네요. 그때는 누구랑 오시려고요? 그때는요, 가족들하고 같이 와야죠. 비밀인데? 예. 어떤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보름달이 더 좋고요. 보름달이 마당에 하나 가득해서 좋고요. 담양이 정스러워서 좋아요. 또 이렇게 담양에 정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새삼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그 어떤 그 정자에 대한 유래를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그 유래가, 이 정자가, 그리고 이 담양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새삼 놀라워요. 내일은 어떤 게 가장 기대되세요? 내일은 일단 오늘 자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옥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너무 좋으네요. 예. 고택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마지막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예. 예. 어렸을 때는 이런 전경들 많이 봤는데 도시에서는 이제 보기가 힘든데 오래간만에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주변 한번 돌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한번 가족들 데리고 다시 한번 와야 되겠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뭐 음식에 대한 것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밖에 나와서 먹다 보니까 더 맛이 또 있고 더 관심도 가고 같은 거라도 색다르네요.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색달라 보이기도 하나요. 맛있네요. 고재환 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뭘 볼 수 있나요? 거기 가면은 양반집 일종이고 네. 농사를 아주 많이 지었던 집. 여기 이쪽에 평지에 농토가 많고 거기서 많은 소출이 있어서 좀 부유한 집. 그러면서 이쪽에 교육과 마을의 어떤 풍요로움 같은 것들을 줬던 대표적인 집이죠. 대농집. 그러면서 옛날에 한 가닥 그 벼슬을 했던 집, 이런 공간에 와 계시죠. 앉아 있는 곳이 벌써 몇 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의 좌우측에 짧은 좁은 퇴칸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집이에요. 서너 칸 정도가 일반적이죠. 남부지방에 좀 크다면 5칸 정도 집이고, 또 앞쪽에 마루, 양쪽 측면에 마루, 또 뒤쪽에 마루, 전후 좌우에 퇴칸이 있고 그 안에가 몸이 있는,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방풍집이라 하는데 그런 공간입니다. 이쪽은 문간체 겸 뭘 했죠? 곡간체죠. 곡간이라는 것은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간이 이렇게 크다는 건 최소한도 몇백 석, 몇천 석을 했을 대농집이에요. 그리고 이곳이 뭘까요? 여기는 사랑채죠. 바깥 남자의 공간, 흔히 집주인 남성의 공간이죠. 이쪽은 부엌이 있고, 부엌 방, 모방이란 방이 있고, 여기 한 2칸 정도가 안방이에요. 한 칸 아니면 2칸.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칸 정도가 대청이 있죠. 여기가 이제 건너 방이고. 그러면 사랑채에서는 남자가 누구를 접게 갈까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친구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 이쪽은 이제 안주인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은 부부가 쓰는 것이죠. 면앙정이에요. 면자는 일단 앙은 여러분 알잖아요. 우러를 이렇게 본다. 우러러 높이 하늘을 쳐다봐. 면은 굽어 내려본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 그분은 저런 언어를 선택했을지 미루어 추정해 보았을 때 아마 세상을 다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자기 고향에, 봉산 쪽이 자기 고향이신데 고향에 와서 이런 정자를 하나 지어서 정자를 경영할 때 참 보면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막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좀 회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후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려본다 내려본다 뭐 그런 뜻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대망초 나물이래요. 이거 우리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는 국순나물, 쑥갓나물. 이거 돌산 가수로 장아찌 만든 게 되게 특이하네. 우렁무침, 우렁된장. 우동된장. 그거 이제 쌈장으로 먹는 거죠. 쌈장으로. 하루 몇 광자를 보는데 너무 힘들어. 뭐지? 해나무 균. 청량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대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잎사귀가 스치는 그 소리들이 참 듣기 좋고 시원한 느낌이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저는 예전에 대숲에 이는 바람소리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막 이렇게 스스스스 막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들으면서 아 예전에 내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지 그걸 생각을 했어요. 함께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건방천에 물을 보면서나 또 이렇게 건방천 주변에 큰 고목나무를 볼 때는 혼자만의 생각이 좀 갖고 싶기도 하고 걸으면서 또 내 안에 나를 찾을 수도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여유롭고 좋아요. 좋아하시네요. 들어보니까 네, 늘 와봤던 곳이고 또 자주 왔던 곳인데 그냥 그렇게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을 이번 여행은 어떻게 보면 명사와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여행이다 보니까 평상시 보지 못했던 곳을 보게 되고 또 이야기도 듣게 되고 하면서 새롭게 이곳을 보게 되었다. 다음에 꼭 이번에는 친구들과 왔지만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한 번 다시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내가 대학 시절 대학원 다닐 때 우연히 소세원을 와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원림,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게 별로 안 알려져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그때부터 내가 소세원 지킴이 또 소세원 알림이 이런 공간들이 최소한 500년 전쯤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회상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질곡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이곳을 여유 있는 공간으로, 풍류의 공간으로, 또 사색하는 공간으로, 또 뭔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 현대를 사는 우리도 자연과 더불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곳에서 와서 느끼고 또 치유받고 또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역할이 뭔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느끼고 돌아가는 뭐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